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2024년 5월부터 동부전선에서 시작된 러시아군의 공세로 수세에 몰리던 우크라이나군이 8월 6일 전격적인 쿠르스크 공세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세의 목적과 성공 여부를 두고 세계가 다시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쿠르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서 빼낸 정예부대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역을 수비하는 러시아군은 징집병으로 구성된 거의 전선에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되던 부대입니다. 반면에 가뜩이나 병력 부족에 허덕이던 동부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정예부대 최소 3개 여단을 빼내면서 신병 부대를 수비에 투입하게 됐고 동부전선 방어가 허약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동부의 주력 부대를 700km 이상 이동시키는 대신에 동부전선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동부의 요충 쿠판스크와 포크로우스크가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우크라이나 전선은 지금 치킨 게임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 전선과 동부 전선의 전략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이 치킨 게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목적에 대해서는 쿠르스크를 장악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한다는 찬란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 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지정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병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 목적은 두 가지라고 봐요. 푸틴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고 정치적 상황을 불안하게 하는 것, 러시아 국민의 전쟁 수행 의지에 회의를 부여하는 것, 또 하나는 징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서방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적어도 지금까지 70%는 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참패한다거나 동부전선이 무너진다면 이 목표는 달성되지 않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전술적 목표를 쟁취해야 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군은 전투훈련이 안 된 부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과감한 진격까지는 하지 않아도 끊임없는 공격과 기동, 양동으로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전선을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방어선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보면 이런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수의 부대가 벨고로드를 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세를 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술적 움직임으로 러시아군을 계속 흔들면서 방어를 굳힐 수도 있고 공세를 유도해서 역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굳이 원전이 아니라도 선전 효과가 있는 가시적인 목표를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푸틴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 이미 일부 부대를 이동시켰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동부전선의 병력 일부를 쿠르스크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동부전선의 압력을 당장은 완화하지 못해도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이룰 수 있는 성취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병력을 빼냄으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쿠르스크 습격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는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주력 부대가 쿠르스크로 빠져나간 틈을 이용해서 공세는 더 거세지고 쿠판스크와 포크로우스크가 함락 직전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패배로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나치 독일의 쿠르스크 전투에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기도 비슷한 전망도 있더군요. 솔직히 이 전망은 정말 기도입니다. 독소전쟁 때의 쿠르스크 전투와 지금은 행정구역만 같을 뿐이지 완전히 혹은 정반대의 조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동부전선의 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러시아군 공격의 목표가 되고 있는 쿠판스크와 포크로우스크의 전략적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되면 파블로그라드와 드니프로, 자포리자로 가는 통로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즉
드네프르강 동쪽 지역에서 남부 지역이 절단되어 버립니다. 쿠판스크는 남쪽으로 흐르는 폭이 평균 1km 정도 되는 강의 시작 부분입니다. 쿠판스크부터 강이 호박처럼 쭉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이 이지움까지 가면서 쿠판스크와 이지움 사이에 천연의 방어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을 따라서 약간의 산지 구릉지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쿠판스크와 이지움은 현재 동부전선에서 가장 요새화된 지형입니다. 쿠판스크가 함락되면, 더하여 포크로우스크까지 함락되면 우크라이나의 동부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고 중앙에 있는 이지움이 좌우 날개를 잃어버립니다. 이 이지움은 하르키우로 가는 입구며, 이지움에서 하르키우까지는 이 주로 평원인 이 지역에서 담장처럼 형성된 구릉지대가 이어집니다. 2022년 러시아군의 쾌속 진격과 우크라이나군의 쾌속 반격이 바로 이 이지움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했지만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하르키우에서 드니프로 사이의 땅을 절단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잘라야 하는 것이 하르키우 이지움 라인과 쿠판스크 이지움 라인입니다. 배로 치면 격벽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습격은 전략적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망하면 러시아군에게 마냥 유리해 보이지만 몇 가지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쿠판스크는 상당히 공략하기 힘든 것입니다. 강폭이 좁지만 강이 있고 입구는 양쪽이 구릉으로 막혀 있고 북쪽 강변 산지는 가파른 경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공세를 위해서 전력을 올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플랜 B는 있어야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목표가 동부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을 유인하는 거라면 올인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부수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동부 전선의 방어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즉 어느 정도 준비된 신병과 예비대가 있다면 방어 입장인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을 물러서더라도 이 신병을 투입해서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어느 정도 방어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공격보다는 방어가 신병을 전사로 만드는 시간과 희생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 징집병 부대도 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 정예가 우크라이나 신병을 공격하고 쿠르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예가 러시아 신병을 공격하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아닙니다. 군인이 전사가 되는 시간과 질을 결정하는 데는 훈련, 경험, 개인의 자세라는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지금 방어에 처한 상황은 같다고 하더라도 훈련 방식과 개인의 자세에서 러시아 징집병과 우크라이나 병사의 조건이 확연히 다릅니다. 국토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고 선진적인 훈련 시스템에서 앞서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이 부분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쿠판스크와 동부 전선에 배치된 양국의 신병, 이진 부대들의 성장 속도는 우크라이나의 우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전하더라도 쿠판스크와 이지움 방어선을 우크라이나군이 라스푸티차가 시작되는 10월 중순까지는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진격하고 있다고 하지만 포크로우스크의 경우 5월에 러시아군이 아우디우카를 함락하고 이 지점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 3개월은 우크라이나군이 탄약과 포탄도 부족하던 시점입니다. 쿠르스크 습격으로 러시아가 동부 공세를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예비부대나 교대 병력은 차출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마 결국은 차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대 전투 중인 부대는 교대 병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진격이 계속될수록 측면을 막아줄 수 있는 병력은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교대 병력이나 이 측면 방어 부대 병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면 러시아군의 공세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러시아군이 쿠르스크로 병력을 돌리지 않을 수도 없을 겁니다. 고로 러시아군이 10월 전에 쿠판스크 함락 같은 극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 예를 들면 쿠판스크 시내로 진입해서 시가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10월 라스푸티차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 방어, 이지움 방어를 무너뜨리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치킨 게임의 지표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를 점령하느냐, 러시아군이 그보다 먼저 쿠판스크를 점령하느냐, 이게 아니고 푸틴의 정치적 리더십과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두 개의 전선으로 확장된 상태에서도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확장된 전선과 실추된 명예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에 구멍이 나거나 한계를 드러내느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와 노력이 쿠르스크에서 계속해서 러시아를 괴롭히고 주도권을 장악하며 동부에서 신병 부대를 투입해서 러시아군을 막을 수 있는 전사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증원되고 성장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 부분에도 성공한다면 두 개의 전선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2단계에서 전략적 전술적 승리가 되고 2024년의 전황을 극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10월이 되면 혹은 라스푸티차 이후 겨울 전선이 다시 열리면 이번 라운드의 결과를 판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양상을 보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이제는 사력을 쥐어짜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사력을 쥐어짠다고 해서 바로 전쟁 수행의 한계점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전쟁은 가혹하지만 인간도 독합니다.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야, 이제 뭘 끝이다, 사력을 다하기 시작했구나, 곧 끝나겠구나 하는 시점에서도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그런 점을 느낀다면, 특히 러시아가 푸틴이 그런 부분을 인식한다면 가을비 이후로는 가시적이든 물밑이든 종결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전쟁을 지속하는 것에서는 밑잡은저이다. 어떻게든지 가시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시적인 열매를 얻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신념이었다면 쿠르스크 공략으로 인해서 이제 밑빠진 독처럼 되는 거죠. 이미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간을 끌다가는 성과를 얻어도 본전이 되지 못할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 수행에서 판단의 기준이 바뀌게 되죠. 아마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움직임 또한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릅니다. 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그런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만약 우리가 훗날 이 전쟁을 연구한다면 크게 나누었을 때 마지막 단계, 최후의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10월 이후의 전선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